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제 뉴욕주 상원 민주당 예비선거가 채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인 후보가 처음으로 상원 의원에 출마해 당선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정승진 후보의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정승진 후보가 퀸즈 지역 학교 과밀화 해소와 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추가 지원을 배정할 것과 교육 체계 개선에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보연 기자입니다. 뉴욕주 상원에 도전하는 정승진 후보. 심각한 과밀 학급 문제를 겪고 있는 플러싱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의 트레일러 컨테이너 임시 교실 앞에서 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과밀 학급이 만들어진 주된 원인은 교육 예산 부족이고 2007년 평등 예산 분배 판결에 따라 주 정부가 뉴욕시 학교들에 55억 달러의 추가 교육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낡은 트레일러 컨테이너 안에서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뉴욕주 상원 의원이 되어서 무엇보다 우리 퀸즈 지역에는 이 고등학교들이 뉴욕 주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퀸즈 지역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 이민자 고등학생의 4년 내 졸업률은 34%. 일반 학생들 졸업률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 후보는 최근 뉴욕시 특수고등학교 입학시험제도 변경안 역시 강하게 비판하며 입학시험제도 변경보다는 초중등학교의 교육 체계를 개선하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어떠한 변화도 특히 한인들과 아시안 학생들에게 불리한 변화는 제가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뉴욕시 특수고등학교의 입학 요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리저너블한 그리고 페어한 아주 공정한 그런 스탠다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진 후보는 스타비스키 의원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50만 달러의 세금을 전용한 플라자 칼리지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아온 점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시설에서 교육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무관심한 스타비스키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저지 한인 기업과 경제인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합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가 다음 달 열리는 갈라 행사에 기업과 단체들을 초청하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 관계자 그리고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저지 경제인협회 갈라 행사에 회원사 외에 한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3일 저녁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리는 뉴저지 경제인협회 갈라에는 뉴저지 과다노킴 부주지사가 키노트 스피커로 참석해 한인과 한국 기업에 대한 주 정부의 관심을 밝힐 예정입니다. 경제인협회는 한인 경제인들의 만남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서로 협력 관계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에 같이 우리가 고민하는 자리가 될 걸로 보고 그래서 그걸 시발점으로 우리 뉴저지 경제와 한인 경제계와 그리고 뉴저지 주정부가 하나가 돼서 같이 꾸려나갈 수 있는 소통하면서 서로 도와서 뉴저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한인들의 역할을 해내고자 합니다. 코트라도 경제인협회의 제안에 적극 협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갈라는 주정부와 미국 현지 경제단체가 많이 참여하는 만큼 한국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뉴저지 버긴 카운티에 있는 사무실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앞으로 주정부 조달 시장이 됐던 아니면 이쪽 현지에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기업들도 되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협회가 앞으로 뉴저지 한인 경제인들을 위한 대변인과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시에서 노인 아파트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민권센터에서는 한인 노인들이 겪는 노인 아파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민권센터 측은 주민 간담회를 2번 더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 노인들이 뉴욕시 노인 아파트에 대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민권센터가 어제 플러싱 도서관에서 개최한 노인 아파트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는 60여 명의 노인이 참석해 센터 측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권센터는 영어 1세기 입주 신청서와 최장 10년에 달하는 대기 기간 등 한인 노인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정 청원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최종문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미팅을 계속하고 모임을 계속할 텐데요. 그 모임에 오시고 선생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걸 종합하고 수렴해서 계속 다듬어서 나갈 예정입니다. 이날 공개된 청원서 예비안에는 노인 아파트 관련 다양한 언어 서비스 제공, 신청서 단일화, 관리 일원화와 아파트 신규 공급 때마다 자동 신청, 이의제기 시스템 마련, 소수계 차별금지 규정 강화, 시민원 신고 전화 312를 통한 안내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노인 아파트 대기 명단에 올라 있는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본인이 직접 신청 상태를 갱신해야 하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참석 노인들도 그동안 있었던 어려움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더 짓는다고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문제는 노인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은 아파트를 신청하는 것도 힘들고 신청해서 기다리는 것도 힘든 게 문제입니다. 민권센터는 오는 12일과 19일 2번에 걸쳐 주민 간담회를 추가로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청원서를 최종 완성할 계획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한인 풀뿌리 정치운동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창립식을 열고 대표 선임과 자세한 사업 내용을 발표하는 등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고장 팰리세이즈 파크를 지키자는 외침이 크게 울려 퍼집니다. 뉴저지 한인 최대 타운 펠팍에서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어제 저녁 7시 창립식을 열고 정식 출범했습니다.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순수한 풀뿌리 시민 모임을 표방하고 기존 지역 정치인이나 인사들과 거리를 두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그동안 협의회를 주도했던 권형만 씨를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펠팍 유권자 협의회는 앞으로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모든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협의회는 유권자 등록과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각종 선거 입후보자들의 공약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등 펠팍에서 한인 유권자의 정치력 신장과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타운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타운 정부 측과 상호 협의하며 주민들의 의견과 불만 등을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등 향후 추진할 자세한 사업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선거 유권자 투표를 유권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꼭 선거에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행사에 참석한 일부 주민은 유권자 협의회의 목적이 잘 달성되려면 기존 정치권이나 단체들과 협조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건립된 지 100년이 넘어 주기적인 보수 공사를 해온 플러싱 YMCA 빌딩에 대한 레노베이션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사의 재원은 뉴욕주 상하원 의회에서 받은 23만 달러 보조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후화된 플러싱 YMCA 빌딩이
본격적인 레노베이션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 토비엔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은 오늘 오전 11시 플러싱 YMCA 빌딩 로비에서 건물 로비 등의 개조 공사를 위해 주 의회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은 YMC가 이거 1923년부터 있는 빌딩이어가지고 이렇게 뭐 5년, 10년마다 이런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면은 빌딩이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뉴욕주 상원에서 10만 5천 달러, 하원에서 12만 5천 달러를 합해 모두 23만 달러에 달합니다. 노던 블루버드 선상에 있는 플러싱 YMCA 빌딩은 이미 100년이 넘은 건물로 평균 10년 주기로 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MCA는 노후화된 빌딩 로비를 비롯해 1층 출입구 쪽을 전면적으로 개조해 매일 이곳을 찾는 천여 명의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보수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we want this part of the facility to match the rest of our facility. We have state-of-the-art equipment. We have a tremendous staff. So we want the facility itself to match that. So we're very excited. 공사는 9월 말경 시작될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 YMCA 빌딩을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는 모두 정상 운영됩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올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강화한 이후 신분 도용 범죄 용의자 1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프로그램 기능이 기존의 2배로 세분화돼 범법자 색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도입돼 운영하고 있는 뉴욕주 차량국의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기존 64개의 부문 검사 기능을 128개로 세분화하면서 100여 명의 용의자들이 대거 체포됐습니다. 차량국은 최근 체포된 사례 중 상당수는 도용된 타인의 신분 정보를 이용해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다 적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면허증이 말소되거나 정지돼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타인의 신분을 훔쳐 면허증을 발급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체포된 사례 중 20여 명은 본인들의 이름을 교묘하게 바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심지어 현재 아무 문제가 없는 타인의 운전면허증 기록에 자신의 신분 정보를 속여 기록을 바꾸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 정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까지 이 프로그램으로 총 3,600명이 체포됐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얼굴 인식 프로그램은 주민들을 보호하고 범법자들을 색출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청소년 서류 미비자들의 추방 유예 신청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방 유예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도 추방 유예 신청서를 내지 않는 한인 청소년들이 85%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커뮤니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추방유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추방유예 승인을 받지 않는 추방유예 자격 한인 서류 미비자는 4만 9천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추방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한인은 7천 명 정도에 불과했고 85%에 달하는 한인 청소년들이 추방유예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방유예 신청률은 전체 평균의 4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15%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3월 현재 미 전국의 서류 미비 청소년들 중 즉시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서류 미비 청소년은 130만 7천 명입니다. 이들 중 약 82만 명이 추방유예 신청서를 제출해 추방유예 신청률은 63%로 나타났습니다. 추방유예 대상자가 많은 주요 10개 국가 출신 중에서도 중국 다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추방유예 대상자가 많은 상위 10개 국가 출신 중 추방유예 신청률이 높은 국가는 멕시코와 엘살바도르로 각각 77%의 추방유예 신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추방유예 신청을 돕기 위한 커뮤니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이미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한인 청소년들 중 추방유예 갱신 대상자는 87%가 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뉴저지 한인들의 최대 축제인 추석맞이 대잔치가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리치필드 파크에 소재한 뉴 오버팩 공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15회 뉴저지 한인회 추석맞이 대잔치가 한인사회의 관심 속에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연예인 공연을 비롯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장터 등 온 가족이 와서 추석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990년대 가요계를 평정했던 너를 사랑하고도를 부른 가수 전유나, 널 그리며와 사랑의 불식착 등 춤과 노래를 연속 히트시키며 최고 스타의 반열에 올랐던 박남정, 원조 꽃미남 가수 심신 등이 출연해 추석맞이 대잔치의 하이라이트인 연예인 공연 무대에 뜨거운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국악 공연과 민속놀이 마당 등이 펼쳐지고 25일에는 한인 동포들의 노래 실력을 겨루는 나도 가수다 행사가 마련됩니다. 박은림 회장은 한국 전통 명절의 맛과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관심 있는 밴더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또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한국 지상사들의 후원도 당부했습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 동안 안타깝게도 뉴저지주는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의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3일과 4일 강풍과 함께 폭우가 예상되고 있어 관련 당국은 노동절 연휴 동안 일부 해안가를 폐쇄하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